안녕하세요. 저는 제브로라고 합니다. 전기기사 70점 가히 시작하겠습니다. 10년도 이후의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CVT 문제집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61번 보겠습니다. 어느 시퀀스 제어 시스템의 내부 상태가 9가지로 바뀐다고 되어 있네요. 이때 플립플롭의 최소 개수는 이거는 이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3승이면 8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9가 될 수가 없죠. 최소의 개수니까. 2의 4승이면 한 승만 더 올라가도 16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계산 후에 마이너스 1까지 해줘서 얘는 15, 얘는 7까지의 수인데 수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뭐 굳이 마이너스 1이라고 암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의 4승이면 16이니까 한번 쳐볼게요. 네, 16 맞죠? 2의 4승이면 16이니까 네, 정답은 2번입니다. 혼돈하지 마시고 그냥 뭐 9를 표현할 수 있는 이진수, 네, 이게 몇 승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2번 볼게요. 네, S 플러스 A의 K승 이렇게 이 형태죠. K승이 아니고 K. 이 전달함수를 신호 흐름 선도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신호 흐름 선도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위에 쭉 곱해주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프를 곱해주면 됩니다. 천천히 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위에를 쭉 곱해볼게요.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S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루프를 곱해볼게요. 일단은 1 마이너스 들어가죠. 1 마이너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S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쭉 나열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S분의 위에는 뭐 분자는 S분의 K가 남을 거고 뭐 이거 뭐 마이너스 1이니까 이 플러스로만 해주고 K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S분의 K가 남을 거고 밑에는 보시면 이것도 그냥 플러스로만 변경해주고 S분의 A가 되는 거죠. 이게 플러스가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 그 다음 이건 뒤에 있어서 네, 이 부호 변경만 되고 이 1은 남아있는 겁니다. 네, 이거 그냥 K가 곱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네, 이건 부호가 뒤에 있죠. 1 뒤에 그래서 1 플러스 S분의 A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서 이런 식의 표현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전기기사를 준비하시면은 조금씩 아시게 되겠지만 분자에 이런 분모 형태로 있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S를 세 방면에 다 곱해줄게요. S를 세 방면에 다 곱해주면은 S를 곱했으니까 A가 남을 거고요. S를 곱했으니까 S가 될 거고요. S를 곱하면 K가 남잖아요. 그럼 남는 거는 K랑 그 다음에 A랑 1이 되겠죠. 그래서 S 플러스 A분의 K가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제대로 이해 못하신 분은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이게 좀 여러 가지를 풀어야 되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하나씩 하나씩 푸시면은 좀 헷갈릴 것 같기도 한데 한 번씩 그래도 푸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난이도는 좀 빕니다. 보통은 C급을 많이 푸는데 이거는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계산에 뭐 어려움은 없으니까 한번 넣어서 보시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한번 보시면은 이해는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3번 볼게요. 다음 중 Z변환 함수가 있네요. 실제 분모 형태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Z-2에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3승분의 t 그 다음에 3z 이제 분자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분자 부분은 그대로 내려갑니다. Z만 없어지는 거고 Z를 곱한다는 개념이고 그래서 그리고 밑에 보면은 플러스 3이 되면은 이 마이너스 3t가 돼요. 마이너스 3승 t가
이런 형태가 돼요. 계속 보시게 되시면 아실 거예요. 이건 어차피 암기 반암기예요. 왜냐면은 이 Z 변환이 되면은 이런 형태가 이 형태가 된다는 거를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지금 반대의 경우인데 이 형태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거는 지금 쭉 펼쳐놔가지고 더 헷갈리는데 분모 형태로 옆에다 적어 놓으시고 전부 다 이 형태가 되면은 이 플러스 3이 되면은 저번에 앞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마이너스 3승에 t까지 나오는구나. 근데 원래는 이게 이 부분이 1이면은 그냥 z만 돼 있을 텐데 3이 있기 때문에 3이 붙는 겁니다. 63번 넘어갈게요. 64번 보시면은 뭐 k의 뭐 안정도 제어가 안정되기 위한 k의 값으로 적합한 것은, 근데 k가 보시면은 앞에 이제 분모 부분이 붙고 그 다음에 분자 부분이 붙는데 맨 가생에 있잖아요. 가생에 있는데 가생에 있는 값은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가생에 있는 값이 크면은 이제 불안정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정되기 위해서는 최소값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이렇게만 이해하면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데 일단은 좀 어려우실 것 같으면은 천천히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조금씩 보세요. 뭐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분해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s가 있으니까 뭐 s 곱하기 s 하고 그 다음에 s에 1 곱하기 하고 하시면은 뭐 s의 제곱이 되고 곱하기에 곱하기는 s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에 더하기는 2s잖아요. 이걸 처음에 좀 이해하시고 만약에 아시는 분이면은 금방 푸실 것 같고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랑 같이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전개해 보세요. 그 다음에 s에 s를 곱하면은 당연히 s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s에 2를 곱하면 2s가 될 겁니다. k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이 k는. 그래서 전개가 여기까지 됐어요. 전개가 여기까지 되면은 같은 게 있네요. 같은 승수가 있네요. 이건 더해줄 수가 있어요. 앞에 1이 숨어 있잖아요. 그럼 s의 세제곱이 되고 여기 더해졌으니까 3s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s가 되네요. 그 다음에 2k가 되고 근데 안쪽 게 커야지만 안정이에요. 바깥쪽 루스 판별법으로 안 할게요. 안쪽 거 바깥쪽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안쪽 거 바깥쪽으로 할게요. 안쪽 거 보면은 안쪽 거 s 빼고 더 곱해볼게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s 빼고 곱해보면은 6이죠. s 빼고 곱해보면은 2k죠. 2k에 만약에 3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2, 3은 6이니까 값이 같아지잖아요. 6이랑. 그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3 이하의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곱하기가 들어가니까 이 k의 값을 물어본 거였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2번은 안 돼요. 만약 2.999 뭐 그런 값이면 됐겠죠. 2.9라고만 했어도 됐을 건데 이건 안 되는 값이고 약간 함정을 파는 거죠. 3이 2, 3은 6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1번입니다. 근데 좀 어려우신 분은 어차피 바깥쪽 게 최대 이 문제에서만 적용이 되는데 k값은 항상 작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1번이 가능한 겁니다. 이 형태에서는요, 이게 k가 바깥쪽에 있으니까 지금 이걸 전개를 안 하더라도 64번 넘어갈게요. 65번 보시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안정된 시스템은 어느 것인가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보시면은 조건이 있어요. 1번 조건은 부호가 같아야 돼요. 부호가 같다고 하는데 마이너스만 다 나오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부호가 같다는 의미 중에 내포하고 있는 게 플러스예요. 부호 같다는 게 플러스. 여긴 다르니까 여기도 다르죠.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는 제끼고 얘도 제끼고 얘는 부호가 같네요. 전부 다 같네요. 근데 승수가 순서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푸실 때 하나만 보고 이거 맞다고 생각하고 찍으시면 안 돼요. 맞다고 생각해도
다른 것도 한번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0승, 1승, 2승, 3승. 정답은 2번인데, 만약 이거 보시고, 0승, 뭐, 1승, 뭐, 2승, 3승, 5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인데,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다 한 번씩 보세요. 한 번씩 다 대입해 보시고, 틀린 거 있나, 없는 거,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한 문제 보통 합격을 하면은 좀, 뭐, 저희 70점 기준으로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했다고 하면 70점 정도 나오실 거예요. 65점에서 70점 좀 넘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제 기준으로 제가 지금 풀이를 해드리고 있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어떤 분들은 59점부터 보통 합격하는 게 62점이래요. 60점으로 합격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떨어지는 분들도 67, 68, 아니 50, 아니 57, 58, 59 이래요. 되게 아쉬운 거죠. 근데 그분들도 자세히 보면은 아는데 틀리는 문제들이 보통 한두 문제씩 있어요. 이게 당락을 좌우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이렇게 아시고 어떻게 좀 실수를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66번 볼게요. 66번을 보면은 이 지금 게이트를 간단히 하래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그냥 제 생각에는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히 하면은 이게 지금은 양이고 얘도 양이고 양이고 음이고 음이잖아요. 근데 B를 봤을 때 B 기준으로 봤을 때 B는 양이 많죠. 그래서 양의 수고, 그리고 A는 봤을 때 A는 3개 중에 2개가 음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정확한 풀이 방법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푸는 거냐 하면은 좀 어려우신 분은 그냥 제가 이렇게 푸는 걸로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 한 문제씩 조금씩 내가 이제 터득해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그냥 그대로 풀어놨을 때 이런 형태예요. 근데 이거를 같은 모양의 A 바가 있으면은 묶어줄 수가 있어요. 같이 묶어주고 B를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넣어줄 수 있는데 이러면 B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봤을 때 그냥 A 바가 남는다고 그냥 바로 보일 거예요. 좀 하시던 분들은. 근데 A 바 남고 또 AB가 남는데 일단 전개하는 걸 볼게요. 이런 식의 형태가 돼요. 앞에 것만 전개하면. 그러면은 B바 더하기 B는 없어져요. 왜냐면 1이니까. A바 곱하기 1을 하면은 그냥 A바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지금 이대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것도 전개가 돼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전개를 해보면은 A바 또 A가 있네요. 뭐 여기는 B바 B가 있었고 없애면은 결론적으로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A바 A는 1이니까 여기다 1을 아무리 곱해줘도 그 값이잖아요. 그래서 A바 B가 되는 건데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는 1이 많고 그 다음에 A는 반전이 더 많아서 네, 2번으로 하는 걸로. 이거는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푸세요. 그 다음에 67번 보겠습니다. 보도 선도에서 절점 주파수 오메가 제로라고 써있네요. 근데 여기서 절점 주파수라는 의미는 실수가 0이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꼭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형태가 지금 분수 형태가 아니라서 좀 헷갈릴 거예요. 그냥 뭐 분수 형태라고 하면 가로 안 들어가죠. 원래 실제 시험 보는 장소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다 분수 형태로.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1은 0이 되기 때문에 그냥 1을 5 나누기 해서 정답은 0.2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절점 주파수가 나오면은 실수는 0이 된다고. 얘가 실수가 0이니까 5만 남는 거죠. 1 나누기 5 하니까 0.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68번 볼게요. 네, 어떤 이득의 여유를 구하래요. 근데 정답을 보시면 알겠지만 0이 있네요. 정답 중에. 답 중에 0이 있으면은
0을 찍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좀 어려운 또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0이 정답인 또 문제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0을 찍었을 때 제가 비율로 봤을 때 70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100문제가 있으면은 0에 대한 100문제가 있으면은 70%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0을 찍는 걸로 할게요. 그냥. 네.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자기하학에서 0 나오면은 0을 찍으세요. 혹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마이너스 1일 확률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0 나오면 0을 찍는다 그 베이스로 갈게요. 네. 이거는 뭐 꿀팁도 아니고 그냥 팁도 아니고 어디서 어떤 강의들 들으셔도 이 얘기는 할 거예요. 0 나오면 0 찍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정확한 네가 네, 뭐 답을 도출하지 못하면은 0이 나왔으니까 다른 거 찍고 싶다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시험 보실 때도 0을 찍으세요. 그 다음에 69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제어 시스템이 있는데 근계적의 수를 물어보네요. 앞에서도 한번 풀어본 적이 있는데 이 문제가 자주 나오네요. 10년도에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분자나 분모 뭐 0점 극점이라고 하는데 그냥 분자 분모라고 할게요. 뭐 어떻게 불러도 뭐 상관 없잖아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도 되고 저희끼리는 뭐 상관없으니까 분자 분모라고 할게요. 분자 분모 중에 S가 많은 곳의 수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분자에 S가 많은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분모에 많겠죠. 근데 여기 S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제곱이니까. 그럼 1, 2, 3, 4, 5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쉬운 방법으로 계속 풀게요. 뭐 이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이게 정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방법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정답은 3번이고 넘어갈게요. 70번 보시면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정답을 그냥 외울게요. 보시면은 차이가 뭐냐면은 2승이 있어요. 얘도 물론 2승이 있지만 그리고 마이너스 1승이 있죠. 정답이 1번이니까 2마일이네요. 2마일. 네, 3마일, 2마일 뭐 2마일이 있네요. 2마일로 외우는 걸로 할게요. 71번 보겠습니다. 분포 정수 회로에 뭐 저항 R이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 뭐 L이 있고 그 다음에 전정 용량 C가 있고 컨덕턴스 G가 있네요. 여기서 공식은 RC는 LG인데 아저씨는 LG펜으로 외울게요. 무해형선이 있네요. 무해형선. 무해형선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유 없이 LG펜인 겁니다. 아저씨는 이유 없이 LG펜. 무해형이니까. 무해형. 아저씨는 LG펜.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컨덕턴스 G네요. 컨덕턴스 G니까 L이 RC 밑으로 들어가겠죠. 여기서 곱하기였으니까 나누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저항부터 0.5 곱하기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왜냐면 C니까 C가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그냥 페럿으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6승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L이 보니까 L이 1이네요. 1 곱하기 L도 마이크로 헨릿이네요. 그러면은 10에 마이너스 6승을 해주면은 정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72번 볼게요. 72번 보시면은 A, B에 나타나는 전압이래요. 이런 형태를 잘 봐두세요. 이런 형태는 밀만의 정리가 필요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쉬워요.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VR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VR을 많이 쓰는데, VR을 왜 쓰냐? VRY, 그다음에 VRY. 이게 만약 3개면 VRY가 더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를 할게요. VRY고, 더하기 있고, VRY 있고, 더하기 있고. 그래서 V니까 V는 6이고, 이거는 뭐 이렇게 쭉 안 푸셔도 돼요. V 6 있고, 그 다음에 10 있죠? 10. 여기서 거꾸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R 3 있죠? 3. 2 있죠? 2. Y는 R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3분의 1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밀만의 정리고 이런 형태면은 VRY를 좀 축구를 업사이드라고 생각하시고 VR 왜 키냐 VRY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외우니까 금방 외웠던 것 같아요. VRY, VRY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주면 됩니다. 이게 3개가 있으면은 3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3개가 네, 3개가 있었던 것 같은 3개 있는 문제를 본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VRY가 더 들어가면 됩니다. 한번 계산기 쳐볼게요. 이거는 칠 때 좀 복잡해요. 이 형태를 좀 만들어주고, 뭔 얘기냐면은 이렇게 박스 형태를 다 만들어주고 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산기가 이상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조금 느리더라도 치고 나서 바꾸면은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좀 저처럼 불편함을 받으시는 분은 이 모양을 만들어주고 박스를 만든 다음에 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3. 저는 뭐 하나도 약분이나 그런 걸 절대 다 계산기로 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형태인데 보면은 8.4가 나왔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73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L이 있고 R이 있고 시정수 타워가 있네요. 시정수 타워는 T는 R분의 L입니다. 일단 공식은 되게 쉬워요. 시정수 타워는 R분의 L 꼭 외우시고 몇 번만 보시면은 이제 뭐 몇 번이라고 하는 게 좀 웃긴데 계속 보시면은 암기가 저절로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뭐 공식을 도출하실 때 일단 위에다 써놓으세요. 이건 시정수 타워 T고 L이고 R이고 다시 예를 들면은 71번 봤을 때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났더라도 이거 R이구나 이거 L이구나 이거 C구나 이거 G구나 적어놨으면은 아저씨는 LG펜이 여기서 저절로 나오잖아요. 아저씨는 LG펜. 그렇기 때문에 푸시기 전에 여기다가 기호를 하나씩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팁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시정수 타워는 R분의 L이니까 L을 넣어볼게요. 그럼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밑에는 R이 들어가니까 10이죠. 기호 맞춰줘야 되니까 미리 N이니까 hen리로 바꿔줘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들어갔죠. 계산해 볼게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10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네요. 4번 찍으면 되겠죠. 4번 찍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지금 미리세컨드잖아요. 얘도 기본 단위가 섹이에요. 섹. 곱하기 10의 3승을 해줘야 돼요. 정답은 1번인데 4번 찍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4번 찍으시면 안 돼요. 이 끝에 이 단위를 꼭 봐주세요. 원래 그냥 섹이었으면은 이게 맞았을 텐데 섹이 아니기 때문에 10의 3승까지 해줘야 됩니다. 곱하기. 정답은 1번입니다. 뭔가 이게 되게 쉽게 나왔잖아요. 뭔가 쉬운 거는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너무 뭐 함정이 있다고 의심만 할 수는 없지만 쉽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다시 봐주세요. 특히 이 기호가 아니라 단위를 놓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74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삼상 Y결선이 있대요. 임피던스가 있네요. Z. 상관전압이 있네요. V. 뭐 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쓰는 거예요. 저도. 부하 전류가 있네요. I겠죠. 상관전압을 구하래요. 전압을 어떻게 구하나요? I는 R분의 V, I는 Z분의 V부터 시작하죠. V는 I, Z잖아요. 근데 Z는 어떻게 구해요?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이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은 200이 나오네요. 네, 정답이 200이 없네요. 왜 200이 없을까요? 성간절합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외울 게 있는데 와류 외울게요. 대랍 뭔 의미냐면은 Y결선에서는 전류가 같아요. 성간전압이랑 상전압이 같아요. 선이랑 상이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전압일 때 대랍인데 얘는 와류죠. 와류이기 때문에 지금 전압일 땐 틀리단 말이에요. 전압일 때는 상전압보다 항상 선이 높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전류든 전압이든. 근데 와류일 때는 상관없고 대랍일 때는 상관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압이잖아요. 근데 와류니까 전압은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한 공식은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루트 3을 해줘야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곱하기 루트 3.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시고 뭔가 이상하다. 이 상관을 잘 보셔야 돼요. 선이 상보다 무조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더 높게 나왔겠죠. 속이려고. 네. 그래서 결론만 다시 또 말씀드리고 계산을 하면은 200 곱하기 루트 3 해줘야 돼요. 그러면 3, 4, 6이 나왔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외쳐주세요. 와류, 대랍. 그리고 상보다는 선이 항상 높아요. 전압이든 전류든 간에. 네. 그럼 넘어갈게요. 근데 75번은 진짜 쉽네요. 이거는 뭐 풀씨고, 예. 이것도 풀씨, 예. 이건 난이도를 다 표시한 건데 75번 보면은 정저항 회로가 되기 위한 저항 R은 정저항이 나왔네요. 정저항은 공식이 하나 있는데 정저항 R은 뭐 이거 정저항 R도 사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루트 C분의 L입니다. C가 왜 밑으로 들어가냐? C는 바닥에 뿌려야 되잖아요. 땅에다 뿌릴 수 없죠. 바닥에 뿌려야 되니까 C가 밑에 있는 거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나와 있진 않지만 호일이니까 L이고 이거는 C가 있네요. 예, C가 있고 그 다음에 R. 그러니까 공식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숨어져 있는 거죠. R은 루트 C분의 L이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루트 C우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C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왜냐면은 마이크로페럿이고 미리페럿이니까 이걸 헨리로 바꿔줘야 되고 이건 페럿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단위에 마이너스 6승이 필요한 거고 마이너스 10승이 필요한 거죠. 한번 눌러볼게요. 루트 누르시고요. 분수 누르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은 10 루트 2네요. 답 없네. 이러고 그냥 다른 거 찾으면 큰일 나요. SD 눌러가지고 변환하셔가지고 2번이네요. 정답은. 예, 76번 볼게요. 어떤 회로에 전압이죠. 그 다음에 I 전류죠. 그리고 임피던스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저희는 봤을 때 I는 R분의 V니까 임피던스는 Z는 I분의 V겠죠. 그래서 지금 I를 밑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V를 위에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얘는 V니까. 근데 지금 복소수 계산이에요. 근데 복소수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계산기가 다 해줘요.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뭐 출제위원들이 뭐 계산기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정확하게 아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복소수를 넣고 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100 더하기 20 i를 먼저 칠 수는 없어요. j 대신 i가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i 넣었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j20이랑 20i랑 여기는 j가 없기 때문에 i를 뒤에 넣어줘야 됩니다. 4 그 다음에 더하기 3 Shift 누르시고 I 하면은 18.4 마이너스 8.8
정답은 2번입니다. 너무 쉽죠? 예, 쉬운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와요. 근데 모드를 누르셔가지고 CMPL 컴플렉스 모드를 해야 됩니다. 컴포 모드로 하면 안 되시고, 예, 모드로 확인하세요. 네.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아닐 때는 그냥 컴플렉스 모드로 놓고 쓰세요.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이 모드를 안 놓으면은 아이가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77번 볼게요. 77번 보시면은 기본 파의 전압이 100V, 그 다음에 제3 고주파 전압이 40V, 그리고 제5 고주파 전압이 30V래요. 전압파의 외역률은 물어봤네요. 외역률에 공식이 있는데, 외역률의 공식은 일단 기본파를 밑에 놓고 나머지에 시료값입니다. 루트 씌우셔가지고 아까침에 40 있고 그 다음에 30 있죠. 루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어차피 이거는 Z를 구하는 공식이니까 거랑 비슷하잖아요. 기본파 100, 그 다음에 40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루트하고 40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 그 다음에 100은 2분의 1 나오네요. 곱하기 100을 안 했어요. 50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8번 보시면은 최대값이 2m인 정연파 파형률을 구하래요. 일단 파형률은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평균값이 밑에 들어가고 시료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잠시만요. 근데 정연파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정연파 루트 2분의 im이고, 그 다음에 시료값일 때 이 형태 그대로 외우시면 좀 편해요. 루트 2분의 im이니까 밑에 떨어지는 거는 반정연파니까 루트가 사라지고 2분의 im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분의 2im인데 여기서도 2가 사라지고 밑에 내려올 때는 파이분의 im이 된다. 뭐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없어진다. 그 다음에 삼각파는 3이 들어가니까 루트 3분의 im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형태요. 약간 기역자 모양으로 다 이 im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im은 반구형파. 얘도 루트 2분의 im이니까, 이걸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이 상태로 이 위치대로 외우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형태는 다 같고, 이 끝에는 같다. 그래서 지금 파형률을 구해야 되는데, 파형률은 보시면은 평균값 나누기, 시료값 나누기 평균값이잖아요. 그래서 시료값이 여기 들어온 거고 평균값이 밑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간 부분을 곱해가지고 분모로 가면 되고, 분모로 갔죠. 중간 부분 곱해서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을 곱해서 분자로 가면 됩니다. im 곱하기 파이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im을 없앨 수가 있네요. 그죠? im을 약분을 하고 그 다음에 루트 2 남고 그 다음에 파이 남았네요. 이 계산기로 쳐봐야 돼요. 예, 계산기로 쳐야지만 답이 나오는, 계산기로까지 쳐야 됩니다. 계산기로 쳐보면은 파이는 3.141 그냥 누를게요. 그 다음에 루트 2 하고 곱하기 2 하면은 1.11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딘가에 계속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 이걸 적으세요. 계속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한번 적어보면서 그때 이 형태였는데 계속 적어보고, 또 이런 비슷한 문제 나오면 한번 적어보고, 이게 한 4회차에 한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적으시면서 계속 외우시길 바랄게요. 근데 이걸 한 번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연습장에서 적으시고 조금씩 암기하시면은 무리 없이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9번 보시면은 라플라스 변환이 나왔네요. 라플라스 변환은 지금 보시면은 한번 라플라스 변환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나왔으니까. 코사인 오메가가 나오면은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 형태가 됩니다. 일단은 C 모양이라고 하고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분의 S가 돼요. 근데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은 무조건 그냥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보면 공식을 계산해서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도 마찬가지고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근데 사인은 S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당겨서 가요. 근데 코사인은 C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당겨서 가고 위에 올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코사인 오메가니까 이 형태가 되겠죠. 이 형태가 그대로 내려볼게요. 이 형태를 그대로 내린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여기다 써놨네요. 그래서 이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1은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호도 그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일단 뭐 더하기 빼기는 분모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같게 하려고 분모를 곱해줘요. 그리고 이 뒤에 부분께 앞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곱하기 하면서. 근데 마이너스 영향을 안 받죠. 뒤에 거는 그대로 올라와요.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 기호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올라갈 때 마이너스를 땡겨서 가요. 근데 S가 있잖아요. 그래서 S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S의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 똑같잖아요. S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S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상은 이런 형상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좀 어려우시면은 뭐 시간 여유가 있으실 때 다시 보셔가지고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추가를 해가면서 풀이가 되는 걸 조금씩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기출문제를 설명드려가지고 만약에 좀 근데 강의를 듣지 마시고 저는 기출만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시다 보면은 저절로 이 기출문제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80번 가겠습니다. 일단 R이 있고 L이 있고 C가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이 있네요. 그 다음에 최대 전류를 구하래요. 일단 우리가 I를 구할 때 기본 공식은 I는 Z분의 V잖아요. I는 R분의 V. Z는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이에요. 근데 허수의 제곱인데 허수 부분에 오메가가 들어갑니다. 오메가 L, 여기도 오메가가 들어가고.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인데 F가 0일 때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식을 도출해 봤을 때 공식은 I는 루트 R 제곱 플러스 0인 거죠. 뒤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I는 Z분의 V, I는 루트 R 제곱분의 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봤을 때 지금 계산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위에 100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로를 한번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단위가 지금 네, 단위가 킬로옴이기 때문에 10의 3승을 해줘야 되네요. 10 곱하기 10의 3승 의 제곱이 들어가죠. 제곱은 100분의 1이네요. 0.01이라는 건 없죠. 근데 미리 암페어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써놨는데 일부러 틀리게 푼 거예요. 곱하기 오해하지 마시고 13승 해주면은 10mA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번 회차가 좀 전 회차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뭐 60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못 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몰랐다고 해도 뭐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뭐 신경 쓰지 마시고 60% 우리는 뭐 60%를 기준으로 하고 10%는 찍어서 맞추는 거
그런 개념으로 70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지금 2회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나 부족한 부분, 제가 틀리는 부분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내피셜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찾은 방법으로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